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글씨 입력 및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맞춤형 크기, 이전 시간에는 맞춤형 크기로 1920, 1080 사이즈로 했지만 캔바에서는 기본 템플릿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글씨를 한번 입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글씨 입력하는 것을 익혀볼 거예요. 기본 캔버스 설명은 캔버스에 들어왔을 때 인터페이스 설명은 여기 오른쪽 위 영상,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메뉴 중에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글씨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바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텍스트 상자 추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지능형 과학 실험에 관련된 그런 어떤 작업물에서 쓰였던 글씨들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이전 작업을 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큰 글씨, 작은 글씨, 중간 글씨, 작은 글씨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텍스트 스타일 나오고 프로 버전이나 에듀케이션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꼴 조합이라고 해서 제공해주는 디자인 글씨를 또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왕관 표시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스러운 디자인, 글씨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가지고 추가를 여기 메인 화면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그 요소를 선택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글씨를 원하는 위치에 올릴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라인이 잡혀지면서 마그네틱 기능, 딱 달라붙는 기능이 이렇게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글씨 텍스트를 옮기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확하게 선이 만들어지면서 딱 달라붙습니다. 다른 글씨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했을 때 이 글씨를 오른쪽에 놓으려고 하면은 이 위쪽, 이 처음에 만들었던 글씨 텍스트 박스 있죠. 이 박스 위쪽 라인과 그 다음에 지금 만든 글씨 텍스트 박스 위쪽 라인도 이런 식으로 아래 위 이렇게 살짝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라인 좌우측 라인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그래서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글씨 작업을 하는 게요. 예,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또 그 텍스트 창 상자 오른쪽 아래 누르셔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줄이시면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가로 세로 인치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 부분에 보시면 글씨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클릭하셔가지고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수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글씨 폰트는 이 부분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크게 보게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서 글꼴 나눔 고딕 레귤러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폰트가 나와 있고 최근에 사용했던 나의 폰트를 제시해 주고 있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썼던 거, 그 글씨체를 또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허브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글씨체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메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컴 글꼴이라고 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고요. 내려보시면 이런 것들은 유료 글씨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없는 다양한 글씨체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글씨체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작업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미쓰리 글씨체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글씨체가 있는데 저희가 눈누 같은 사이트 있죠. 눈누 같은 사이트에서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상업용이든지 아니면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폰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파일을 캔바에 돌아오셔서 이 부분 글꼴 업로드 부분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OTC, TTF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이 TTF 파일 같은 거 업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신이 업로드한 글씨체는 여기에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업로드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바꾸는 거, 색깔은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색깔 바꾸는 게 지금 재밌는 게 이것도 브랜드 허브 부분에서 지능형 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제가 설정했던 어떤 프로젝트에서 쓰였던 글씨 색의 크기가 자동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기능은 프로만 가능하고요. 요 위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글씨색 바꾸는 거는 무료 버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새로운 색상을 추가하셔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찾아서 바꿔주셔도 되고 스포이드 그림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 여기 눈누에 요 노란색을 하고 요 색을 갖고 오고 싶다 클릭하셔가지고 이 색을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팬톤 컬러라고 하는 컬러 칩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오셔도 너무 좋죠. 네, 여기에 팬톤 컬러, 네, 팬톤 컬러라고 하는 그 색깔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팬톤 컬러 칩 같은 거 있죠. 이런 색깔이 좀 이쁘긴 합니다. 이쁘긴 해서 요 컬러 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캔바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글씨체인데 이 글씨체를 내가 찾는 게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팬톤 컬러 중에 깔끔한 색깔 클릭하셔가지고 스포이드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글씨체 이쁜 색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쭉 한번 볼게요. 텍스트 색상 지금 봤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굵게와 기울임 꼴 이런 게 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되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글씨체를 나눔 고딕으로 바꿨을 때는 올드는 됩니다. 굵게 하는 건 되고 라인을 언더라인 밑줄을 치는 곳은 또 되죠. 그래서 글씨체마다 이 5가지 요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정렬 부분입니다. 저 글씨를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크게 했을 때 글씨를 이렇게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일반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입니다. 목록 클릭하시면 여기 앞에 목록점이 입력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왼쪽 정렬로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안녕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기 목록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글자 간격과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글자 간격 보이시나요? 글자 간격과 그 다음에 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텍스트 상자는 아래쪽, 가운데, 위쪽으로 고정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 지우고요. 헬로 월드라고 영어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로 다시 맞춰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글자 간격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로 텍스트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이 효과를 잘 쓰시면 아까 전에 글자 텍스트에서 이렇게 글꼴 조합 유료 디자인,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한번 보시면 없음, 그림자 지금 차이 보이시나요? 그림자 오프셋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더 많이 들어 올리는 거, 더 적게 들어 올리는 거, 그림자 방향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흐리기, 그림자 뒤쪽에 있는 그림자의 어떤 그 오페시티 값 이거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고요. 투명도, 그림자의 투명도요. 다음 들어 올리기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랑 좀 다르죠. 뒤에 이제 검정색 그런 어떤 쉐이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할로우, 스플라이스, 테두리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글리치를 좀 많이 씁니다. 글리치 많이 쓰고 네온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이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효과에 가셔서 네온 가신 다음에 글자 색을 화이트로 바꾸면 아주 이쁘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경 이것도 많이 씁니다. 배경은 뒤쪽에 그 띠를 주는 거예요. 띠. 그래서 한번 지금은 검정색 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효과 가서 배경으로 갑니다. 배경은 이 뒤쪽에 있는 띠의 어떤 도형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둥근 정도는 둥글지 않게 하고 확산을 좀 한 18 정도로 맞춰가지고 그리고 투명도 살짝 바꿔주시면 너무 글씨가 이렇게 흐려지니까 이렇게 요런 스타일 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까지 줄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가 나타날 때 줄 수 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또 하는 챕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말고 위치는 여러 레이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효과 값을 이거를 이렇게 이 두 개의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이 위치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요 하얀색 글씨 바탕에 글씨 있죠? 요거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앞으로 이 핑크색 박스가 있는 텍스트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게 겹쳐 있을 때 이걸 앞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레이어인데 레이어의 그 겹침 이거를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 바로 위치입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델레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위치 옆에 있는 이거는 투명도 오페시티 값이라고 해서 이 객체 내가 선택했던 텍스트 박스의 객체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잠금 이걸 딱 잠그면 이제 더 이상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치 이동도 안 되고요. 다시 잠금 해제하면 해제를 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고 다시 잠가주시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부분, 이 텍스트에 있는 이 부분은 전혀 이게 그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글꼴 수정과 글꼴 입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